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좀 그 상승세가 이제는 좀 한풀 좀 꺾여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보다도 좀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34K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이 빨간색의 일봉을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제까지 이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면 8일 연속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운 장기간 상승에 또 역사를 쓸 수 있었는데 결국은 7일로 마감을 하면서 올해 1월 세웠던 요 최장 기간에 유대하고 결국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역시 지금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요 미 증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짙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꽤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욕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또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나스닥은 어제도 마이너스 1.7%로 거의 2% 가까이 또 하락을 했고 S&P 500도 1%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을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연일 급락해가지고 어제는 알파벳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메타가 주범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또 보시면 실적 실망에 메타라고 해가지고 3.73% 하락을 했고 이것이 나스닥 급락을 이끌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그 실적을 지금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메타의 실적이 실망스러운 수준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메타의 실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일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4.39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3.63달러를 상회를 했고 매출도 34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335억 달러를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매출은 전년 대비 23%나 급증을 한 것이고 이는 광고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타가 제시한 4분기의 매출 전망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는데 메타는 4분기 매출 전망 하한값을 365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 이는 시장의 평균 예상치였던 388억 달러를 하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진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은 매출도 급증을 했고 주당 순익도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4분기의 매출 전망이 그것도 매출 전망의 그 하한값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빅테크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13%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익은 예상치의 거의 2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 반도체 간판인 인텔도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6%나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히트맵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꽤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요 YTD 그러니까는 올해 이후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보이는 건데 이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은 지금 뭐 연일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짙은 초록색의 연초 대비해서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8%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6%, 엔비디아는 무려 175%, 그리고 메타도 139%, 구글도 39%, 아마존 42%, 테슬라도 67% 연초 대비 상승을 했으니까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빅테크들은 여전히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하락은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어제거든요. 어제 이렇게 좀 빨간 요 종목들을 연초 대비로 다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이런 종목들은 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미 증시의 흐름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놈을 좀 위주로 손바뀜을 해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고평가된 부분이 이제 좀 거품도 빠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 대비하고 어제의 상승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걸 보시면 어제 이 미국 3분기의 성장률, 그러니까 GDP가 발표를 했는데 무려 4.9%가 나오면서 이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4.9%라는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2.1%가 나왔었는데 이보다도 지금 2배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인 것이고, 그리고 3분기의 GDP를 이 전망치는 4.0%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4.9%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제는 실질적으로 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또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물가지수도 체크를 하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밤에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됐는데 또 요것이 중요하게 또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 나스닥의 하락폭이 연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10%가 넘는 지금 하락을 해서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상승세가 이렇게 좀 꺾여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난 과거에 이런 하락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하락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하락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을 했던 것이고, 또 이 하락도 체크를 해보면 이것도 한 8%니까 10% 정도 하락을 한 것이고,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3%니까 이것도 역시 대략적으로 10% 전후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하락의 움직임은 이렇게 상승장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장의 과정 속에서도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재차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주식시장의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 역시 이런 상승세를 가는 과정 속에 지금의 하락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그리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연고점을 또 새로 찍으면서 강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을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돌려놓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지난 6월
그러니까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이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진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비트코인도 조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급등세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술적 온체인 관점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비트코인 상승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35K에서 36K 가격은 기술적 및 온체인 관점에서 리스크한 부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종의 첫 번째 이유는 요 RSI를 또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RSI도 이런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가 무려 8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82니까 좀 꺾였음에도 여전히 이 70 이상의 과매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기술적 분석 피보나치를 체크를 해보면 35.8K 구간이 이 피보나치 비율로 0.382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비율로 이곳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지금 382 구간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크게 좀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요 382 요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펀딩 비율이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펀딩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후 4에서 5일 이내에 조정이 발생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거래소를 볼 때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출금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입금량이 높아질수록 이것은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추세를 완전히 뒤엎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급등세로 인해 32K 수준의 작은 조정이 발생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2K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32K로 봤는지 요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요 선이 31.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2K인데 요 선이 지난 4월과 지난 7월에 요 고점에 해당하는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의 요 가격대를 어느 정도의 지지받을 수 있는 그 가격대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K까지 상승을 했다가 진짜 32K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이고 뭐 이 정도는 꽤 양호한 수준의 조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수준이라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요 미 증시처럼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요 리플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리플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0.55달러 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올해부터 이어진 요 상승 추세선이 요거 좀 확대해서 보면 요 상승 추세선의 현재 값이 지금의 0.55달러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0.55달러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하락 이후로 지금 8월부터 단 한 차례도 크게 돌파하면서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를 받는 것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꽤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받아서 슈팅이 나온다라면 그 다음 목표가는 지금 보니까 많은 분석가들이 요 선 대략적으로 한 0.66달러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때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로 요 0.66달러 선에서 그래도 몇 차례 좀 지지를 받았다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요 0.66달러 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선이 다음 저항 자리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가격인 이 0.55달러 선을 과연 지켜주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한번 좀 숨고르기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상승세에 불을 붙이고 재차 상승을 할지 뭐 누구도 장담할 순 없겠지만 뭐 설령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하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의 깊이는 뭐 현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람의 심리는 좀 저가에 주우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큰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조정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에게 기회가 오는지를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